예,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조금씩 복습 겸 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교재는 284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284페이지 보시면 되고, 예, 회사 코드는요, 여러분들 여기 3100번에 용산 전자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용산 전자로 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해보시면 우리 로그인 해 볼게요. 자, 가겠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저희 284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요 지금 보이는 화면이 저희가 실제 시험을 우리가 치르실 때 진행이 될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읽어보시면 우리 회사는요. 주식회사 용산전자고요. 읽어볼게요. 컴퓨터를 도소매하는 법인입니다. 여러분들 타임. 컴퓨터를 도소매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 용산전자의 주된 거래 품목이요. 즉 재고자산. 여기서 뭐가 될까요? 상품이 뭐라는 얘기인가요? 예, 컴퓨터가 바로 주된 거래 품목이다. 주된 목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 앞으로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회사인 주식회사 용산전자의 상품이 컴퓨터니까요. 이 컴퓨터를 외상으로 거래했을 때만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 혹은요 받을 어음과 지급 어음으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 우리가 뭡니까? 외상 거래와 관련해서는요. 뭐 미 지급금이다 혹은 미 수금이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우리 기업의 회계 기간은 이제 6기고요. 6년차 기업이라는 거고요.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 가시면 이렇게 보게 되실 거고요. 뭐 저희가 유의사항은 별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하시면 되고요. 부가가치세 관련이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에다 하시면 되고요. 요 2번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저희가 웬만한 거 시험 보실 때 적요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적요 등록하지 않는데요. 이 타계정 대체라고 얘기하는 즉 우리 용산전자 입장에서는요. 이 컴퓨터라고 하는 상품은요. 이 상품이 감소했다,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면요. 본래 목적인 판매에서 감소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판매하지 않았는데도 상품이 감소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게 타계정 대체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이 상품과 관련된 이야기만 우리가 꼭 적요 입력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많이 공부하셨죠? 채권, 채무, 그리고 예금 거래는요.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채권, 채무는요. 한쪽에 자산, 다른 한쪽에 부채 발생시키는 거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금 거래는요. 크게 보시면 두 가지시죠? 은행하고요. 카드사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죄송합니다.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4번 자금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금 관리는요. 별건 아니고 우리가 어음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이 어음을 지금 내가 발행해서 보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할인하고 있는 건지 뭐 추심하고 있는 건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5번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판매가 관리비는요. 800번째입니다. 500번대는요. 그렇죠. 제조 기업에서 사용한다고 했으니까요. 네, 우리는 800번대 가지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저희가 어제 얘기했던 기초 정보관리의 이에 대한 내용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항 보시니까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를 등록 혹은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자, 저희 메뉴를 보시면요. 요 기초 정보 관리인데요. 여러분들 여담인데요.
이 실무 문제, 큰 문제 1번은요. 거의 다 여기 기초 정보 관리 안에 있는 이 매뉴얼에서 우리가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거래처를 등록하거나 수정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눌러볼게요. 세 번째, 거래처 등록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거래처 등록. 여러분들 여기 원칙은요. 지금 이 안에 저희 거래처가 있다면 이 거래처에 있는 내용 중에서요. 일부를 수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수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없는 거래처다라고 하면 신규 거래처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좀 볼게요, 여러분들. 자, 주식회사 트림. 혹시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지금 코드 566번에 주식회사 드림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이렇게 등록번호와 함께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기 전에 먼저 구분 좀 할게요. 우리 거래처의 종류는요. 세 가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일반, 메인 매출하는 거래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금융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카드사 있습니다. 자, 이 사업자 등록증 보시니까요. 그냥 일반 거래처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자료 설명 보시니까요. 거래처 주식회사 드림은요. 사업 확장을 위해서요. 밑줄 하나 쓰실까요? 사업장을 이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을 이전했으니까요. 주소가 변경되었겠죠. 자, 주소가 변경되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받았다. 자, 일단 여러분들 너무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뭐 사업장을 이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바로 새로 받은 사업자 등록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소 보시니까요. 이렇게 서울 특별시 강남구 남부수산로 293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 화면에는요. 예, 학동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요거를 수정해 줄게요. 저도 수정하겠습니다. 네, 남부 수산로 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이렇게 나와 있으시죠? 네,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뭔가 끝난 것 같은데요. 저희 요 거래처 등록하고 수정할 때는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요. 항상 이게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는 거 우리가 발행하고 발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항상 이메일 주소가 숨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 이메일 주소는요. 맞습니다. 바로 추가 사항에 가셔야 됩니다. 보시니까 비어 있죠? 자, 이제 여기다가 그대로 입력해 줄게요. 1004. 도메인은 빌365. 추가해 주셔도 되고요. 그냥 확인 누르시고요. 요것만 입력해 주시고 나가시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하시는 게 3점짜리 문제. 선생님 뭐 여쭤봐도 돼요? 예. 물론 여러분들 이게 뭐 해야 되냐 잘 모르실 때는 요 자료 설명하고요. 평가 문제를 읽어보셔야 돼요. 요 자료 설명이요. 내용이 되시고요. 평가 문제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근거입니다. 여기 평가 문제가 1, 2 되어 있다면요. 두 가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첫 번째 선생님 뭐 문제입니다. 여쭤봐도 돼요? 설명 하시죠?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갈게요. 닫으면 됩니다. 자, 이 두 번째는요.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줄일게요. 혹시 화면 잘 안 보이시면 여러분들 교재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교재 286페이지 보시면요. 자, 이게 바로 전기분 재무제표의 입력 수정이다라고 좀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같이 공부했으니까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자, 전기분이다라고 하니까요. 언제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 건가요? 작년 건가요? 작년이요. 작년이죠. 작년에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작년에 재무제표에 무언가 잘못된 게 있다면 이걸 수정해보자라고 하는 게 실무시험 1번 문제, 1번의 2번 문제의 취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선생님, 이 부분에 뭔가 선생님?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오류가 있는 걸 바로잡아 주자고 하는데요. 저희의 목표는요, 항상 기준되는 건 저희 시험 기간 목표가 됩니다. 우리가 시험 기간 내용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메뉴에 보시면요, 뭐 여기 기초정보 관리 안에 다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보시니까 전기, 작년에 재무, 상태표와 관련된 얘기니까요. 자, 전기분, 그렇죠. 재무, 상태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자산 부분에 오류가 있는 걸 바로 잡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눈 빠지게 보시는 거 아니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선생님. 자, 여기 혹시 기억나세요? 아우, 유동과 안 들리시나 보다. 비유동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유동은요, 우리가 한 회계 기간 이내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고요. 야, 공무원이 퇴직금 있는 거 있어? 봤어? 선생님, 아니, 화상도 그런 거. 그럼. 선생님 목소리 안 들려요? 저기, 그 새끼 왜 전화 뭐였는지 안 받고. 저희 유동은요, 우리가 한 회계 기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유동 자산이라고 얘기해요. 비유동은 현금으로 전환되는데, 그렇죠. 정상 영업주기 한 회계 기간을 넘어간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지금 우리 회사인 용산전자는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한 회계 기간이니까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서 우리가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걸 유동 열몇 명이 있더라고 설계직원만. 자산이다. 뭐 정석 건축이라고. 근데 뭐 와서 보니까 라고 좀 이야기를 했고요. 상가하더라고 오피스텔을 설계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너 아는 너를 비롯해서 아는 사람들, 그래서 내 측면을 좀 세워줘야지. 여보세요? 선생님, 네네. 저기 너무 어디서 막 남자 목소리랑 막 잘 소리인지. 챙겨주고 저기 마무리 잘 지어주고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요? 그치?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혹시 네. 음소거 전부 다 이렇게 다들 닫아줄 내가 수 같은 경우 없어요? 있으면 아무래도 좀 음소거. 마무리가 좀 수월할 거 아니냐? 알았으면 너 네, 음소거 좀 다 닫아주세요. 하나도 안 들려요. 가보겠습니다. 예. 혹시 이제 괜찮으신가요? 네, 이제 소리 이제 안 들려요. 선생님 수업 2번부터 다시 해주세요. 지금은 들리는 거 괜찮으세요? 지금은 좀 예, 지금은 괜찮으세요? 지금요. 예. 지금은 괜찮으세요? 소리가 좀 작아요. 지금도 작으세요? 선생님, 저희 목소리가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아까는 전혀 그게 안 됐거든요. 선생님 계속 불러도 네네. 못 들으시는 것 같았어요. 네네. 이거 지금은 잘 들리세요? 네, 지금은 잘 들리고요. 아까 네네. 제가 네네. 주소를 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적유가 숨어 있어가지고 어저께 제가 입력할 때 한참 있다가 들어갔었거든요. 네네. 예. 어, 적요 주소 넣고 엔터를 치나요? 뭐를 눌러야 되나요? 그냥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예, 같은 효과입니다. 더블 클릭했는데 네네. 한참 안 넘어갔었어요. 예, 주소 그거 넣고 예, 이게 적요 부분이 숨어 있잖아요. 어떤 게 숨어 있다고요? 이 적요, 적요요? 예, 적용 여기 주소를 누르고 네네. 해서 이렇게 적용에 들어가면 또 네. 적용이 숨어 있으니까 주소가 네. 나왔는데 네네. 더블 클릭해도 안 넘어가고 한참 있다가 네.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뭘 눌러야 될지 몰라서. 그냥 더블 클릭해도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표현을 상에서 뜨는 그냥 속도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 그냥 제가 반복할 거니까요. 예, 그거는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이제 6페이지부터 다시 할게요. 286페이지는요, 여러분 우리가 전기분 재무제표의 입력 수정을 좀 얘기하는 건데요. 저희가 공부했던 것처럼 전기다라고 하는 건요, 올해 사건이 아니고요, 전년도, 작년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니까 그러면 전년도 재무 상태표에서요,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우리의 목표가요. 요 빨간색 숫자 금액을 맞춰주는 게 목표인데 작년도에 전기에 우리 회사가 무언가 오류가 있었다, 실수를 하였다라고 해서요. 이걸 올바로 바로잡고 가자 이런 의미를 갖는 게 전기분 재무제표의 수정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는요 쉽게 따라오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한번 봐주시면요. 이렇게 왼쪽에 하변에 자산이 있고요. 오른쪽에 대변, 부채와 자본이 존재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수정해야 될 사항은 자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공부하셨으니까요. 유동과 비유동은 이제 구분이 되실까요, 여러분들? 이 유동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지금 볼륨이 최대치입니다. 예. 제가 공간이 좀 넓어져서 그런가 봐요. 예. 이전에 제가 좀 이렇게 작은, 이렇게 좀 좁은 곳이었는데, 예. 지금 볼륨 최대치인데 지금도 그러세요? 잘 들려요, 지금은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유동과 비유동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유동이다라고 하면요, 요 우리 한 회계 기간, 예, 한 회계 기간 이내에 현금으로 우리가 전환되거나 전환시키는 게 목표인 것들이 바로 유동 자산이다라고 얘기했고요. 현금으로 전환시키는데요. 1년 초과해서 걸리는 것들 우리가 비유동자산이다라고 아마도 표현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려운 거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총액이 적혀 있습니다. 유동자산의 총액은 1190, 370, 000이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유동자산은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의 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 합친 걸 우리가 요 당좌하고요. 재고자산 합친 걸 우리가 유동자산이다 크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자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 요 밑에 있는 요 네 개를 합쳐놓은 걸 우리가 이번에 비유동자산이다라고 놓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숫자 좀 볼게요. 자 1. 자 유동자산의 총액이 맞는지 좀 볼게요. 자 우리의 목표는요. 유동자산의 총액이 1190, 370, 000입니다. 1190, 370, 000. 자, 그러면 두 개 숫자 같다는 얘기는요. 오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내용 다 보실 필요 없이요. 그냥 1번에 유동자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요. 그럼 밑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이제는 비유동자산 쪽 항목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투자자산은 여기 안 나와 있고요. 유형자산이 36, 330, 000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타 비유동자산이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희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니까
자, 저희가 정답지로 가야 되는 투자자산은 0이고요. 유형 자산은 34980-000입니다. 자, 근데 저 입력된 거 보니까요. 34980-000이어야 하는데 지금 숫자가 36330-000으로 과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아마도 유형 자산 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자산 보시니까요. 자, 건물이라고 하는 건 1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찾아볼게요. 자, 건물 보니까요. 저희도 1000만 원 잡혀 있으니까요. 문제가 없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요. 차량 운반군데요. 3,533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도 보니까요. 차량 운반구 3,533만 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맞네요. 자, 그런데요. 바로 밑에 보시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아직 뭔지 모르셔도요. 요 차량 운반구 바로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는데요. 1,500만 원의 금액입니다. 자, 여러분들 감가상각 누계액은 별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사용해서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였다 라는 걸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이다라고 좀 표현합니다. 내가 사용해서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감가상각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많이 쓰시는 말인데 여러분들 그냥 이런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동차 구입하셨어요. 자동차 그냥 1000만 원 주고 구입하셨는데요. 자, 저는요. 요 자동차요. 요 자동차 5년 동안 타실 거예요. 자, 그럼 저희 느낌에요. 이 감가상각은 뭐냐면 자산의 가치가 사용함으로써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한번 얘기해 볼게요. 1000만 원 주고 여러분들 자동차 구입하셨는데 5년 동안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면 왠지 느낌상이요. 매년 얼마씩 이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게 될까요? 1000만 원 주고 구입하셨고요. 5년 동안 사용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냥 200만 원이야. 라이브하게 생각해 보시면 1년에 자산의 가치가 얼마씩 떨어질까요? 여러분들 200만 원. 그렇죠. 매년 200만 원씩 가치가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해볼게요. 자, 올해 2020년 1월 1일에 1000만 원 주고 자동차 구입했거든요. 자, 그러면 1년 지나면요. 1년 지나면 이 자동차의 가치는 얼마씩 떨어질까요? 200만 원씩 떨어지겠죠. 자, 그러니까요. 내년도가 되면 이 자동차는 마음속에요. 아마도 한 800만 원의 가치가 있을 거고요. 2022년 또 1년 지나면요. 또 얼마씩 매년 200만 원씩 가치가 감소하니까요. 얼마도 보일까요? 마치 600만 원의 중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여기까지 동의되실까요? 네. 예. 자, 이런 감가상각 누계액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2020년 1월 1일 날 자동차에도요. 자동차 바퀴는 4개 달려 있고요. 차 문은 4쪽이 있고요. 와이퍼 작동되고요. 정상적으로 굴러갑니다. 2022년도에도요. 이 자동차는요. 여전히 바퀴가 4개고요. 여전히 잘 굴러갑니다. 여러분들 외관상 변화는 전혀 없는데요. 그냥 뭐만 된 거예요. 가치만 감소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치 감소한 걸요. 요 가치 감소의 합을요. 가치가 감소한 것의 합을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이다라고 부릅니다. 가치 감소의 합. 왜 이렇게 표시하냐면요. 자동차는 죄가 없습니다. 1년 지났다고 막 차 바퀴가 없어지고요. 갑자기 막 그 뚜껑이 날아가고 뭐 범퍼가 없어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서요. 그냥 외관은 멀쩡한데 가치만 감소하고 있다는 소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그래서 가치가 감소한 거에 누적액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표시하냐면요. 만약에 자, 자동차다. 1000만 원인데요. 이 자동차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지금 저희는 보시니까요. 2년 지났으니까 400만 원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팔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거 내가 1000만 원 주고 산 건데
그래, 내가 좀 썼으니까 너한테 600에 팔게. 이런 의미가 바로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와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차량 운반구, 자, 자동차를요 3,533만 원에 구입, 취득했는데요. 이 차량의 가치가 감소한 게요. 1,500만 원 감소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차량 운반구, 이 자동차의 진짜 가치는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1,500만 원. 1,500만 원이요? 아닌가? 잘못 봤나? 자, 우리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들. 저 지금 계산기 띄웠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차량 운반구 얼마에 사왔다고요? 아, 빼야 되는 거. 3,533만 원에 저희가 취득, 구입하셨습니다. 자, 근데요. 내가 사용해서 자산의 가치가 감소한 거에 누적, 총합이요. 자산의 가치가 감소한 총합이 1,500만 원이니까요. 3,533만 원에서 1,500만 원만큼 빼야지. 아, 가치가 감소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저 차량 운반구의 가치는 얼마라고 저희가 표시하는 거예요. 2,033만 원이다라고 느껴보자는 취지가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혹시 보이실까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회계 공부하시면서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다라는 게 보이면요. 아, 저 자산은 중고구나 혹은 가치가 떨어졌구나라고 인지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네. 어쨌든 보시니까요. 시험 문제 보시니까요. 자, 차량 운반구와 감가상각 누계액 정확하게 기재가 되다 보니까요. 이렇게 금액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가 얼마짜리라고요? 2,033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 밑에 보니까 비품 나와 있네요. 자, 비품은요. 600만 원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비품이라고 하는 거. 저희가 한번 구입해서 오랫동안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비품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었죠. 이 비품의 처음 사온 가격이요. 취득 원가가 600만 원이고요. 이 비품도 제가 사용해서 가치가 감소한 부분이 135만 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입력된 거 보면요. 비품 그냥 600만 원이고요. 비품의 자산의 가치가 감소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입력해 달라는 겁니다. 비품 그냥 사놓고 안 쓴 게 아니고 비품 사용해서 가치가 감소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여러분들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차량 운반구가요 208번이거든요. 요 차량 운반구에 관련해서 우리가 사용해서 가치가 감소한 건요. 바로 연결되는 번호 209번입니다. 다시 여러분들 요 자산을요. 사용해서 가치가 감소했다라는 걸 표시해 줄 때요. 그 감가상각 누계액은요. 이렇게 짝꿍이에요. 바로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요. 여러분들 비품은요. 코드가 212번인데요. 212번의 비품을 사용해서 자산의 가치가 감소한 거라고 얘기하시면요. 몇 번이 될까요? 213번.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클릭해 놓으시고요. 여기 클릭해 놓으시고 저희 맨날 하던 거 F2 할게요. F2 눌러 보시고요. 제가 213번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볼까요? 아니면 이렇게 내려 보실까요? 이렇게 내려 보시면 자, 드래그해서 내려 보시면요. 자, 212번에 저희 비품이 있고요. 비품 너 사용해서 가치가 감소한 건요. 바로 밑에 있는 213번입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서요. 선택하시고요. 자, 그 비품 사용해서 가치가 감소한 부분이요. 135만 원이니까요. 자, 여기다가 숫자 135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실까요? 네. 자, 그리고요. 그 다음 보시니까요. 자, 기타 비유동 자산이요. 저희 화면에 자, 2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좀 쉬었다 할까요? 잠 좀 끊어서 갈게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좀 빨리 쉴게요. 예, 죄송합니다. 네.